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창피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유튜브 에피소드에 가끔 영상도 함께 삽입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찍는 기술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요. 다소 허접할 수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짜분해서 떡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날 과음했냐고요? 아니요. 그 전날 영화를 보는데 배가 슬슬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영화 주인공인 황정민 배우가 울면서 라면을 먹는데 와,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요 근래 탄수화물을 끊은 지 몇 달이 됐어요. 그러니 밥이나 빵이나 국수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완전 극에 달하고 있었죠. 밤에 배가 출출할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피자, 돼지족발, 치킨. 한국인이라면 대부분은 아마도 라면을 떠올릴 거예요. 값싸고 조리하기 편한 데다가 국물에 찬밥까지 말아 먹을 수 있고 집집마다 라면은 다 구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 하면 되지 뭐. 네가 좋아하는 계란 한 개 탁 넣어서 생각만 해도 군침 돌지 않니? 하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에 라면을 먹고 말았어요. 한 5년 만이에요. 라면을 먹은 게. 라면도 거의 끊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밤에 먹는 라면은 왜 그렇게 맛있는 것일까요? 주말이라 신나게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아들 라면 먹을래? 했더니 다음날 축구 경기가 있어서 몸을 무겁게 하고 자면 안 된다고 저희 아들이 라면 제일 좋아하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오, 대단한데? 진짜 안 먹을 거지? 진짜지? 진짜 안 먹는 거지? 나중에 엄마가 끓여놓고 한 젓가락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재차 확인을 하고 라면을 한 개만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안 먹는다고 해놓고 스프가 끓여지는 그 매콤한 라면 냄새가 2층으로 솔솔 올라가니까 슬그머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소를 장착한 후 말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한 젓가락만. 그 다음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네, 한 젓가락 내어준 것이 저의 한 젓가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 젓가락이기에 라면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라면의 냄새에 저절로 반응하는 우리는 라면에 대한 진심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까요? 라면 냄새에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실제 한국인은 연간 1인당 라면 75개를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찐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라면 끓이실 때 스프 먼저 넣으시나요? 면을 먼저 넣으시나요? 파를 넣으시나요? 계란을 넣으시나요? 그거 아세요? 라면 포장지마다 제시하는 조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면과 스프, 후레이크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신라면은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를 같이 넣어라 라고 나와요. 반면 진라면은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넣어라 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라면 안에 들어가는 고명도 다양한데요. 개인의 취향대로 콩나물, 대파, 떡국떡이나 만두, 치즈, 햄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면에 꽃, 계란이 있는데 맑은 국물이 좋다고 계란을 안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계란 사진이 보이면 넣고 계란이 안 보인다? 그럼 넣지 마세요. 너구리 같은 해물맛 베이스 라면엔 계란을 안 넣는 게 깔끔하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학교 다닐 때요. 기숙사 생활을 1년 했는데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 일주일에 거의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라면처럼 맛있는 라면 말고요. 월마트나 그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마루찬이라고 하는 라면이 있어요. 지금도 한 개에 32센트인가 39센트인가 하는 아주 저렴한 라면이에요. 치킨 맛, 비프 맛, 슈림프 맛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있지만 대충 다 똑같은 맛으로 맛없어요. 한국 라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라면을 매일 먹으면 진짜 금방 질려요. 그래서 룸메이트와 라면 맛있는 레시피 개발하기를 했었답니다. 끓여서 후라이팬에 볶아 먹기도 하고 야채와 함께 볶기도 하고요. 라면 국물에 핫소스로 간을 해서 얼큰하게 먹기도 하고요. 푹 익혀서도 먹어보고 덜 익혀서도 먹어보고요. 그때 이후로 마루찬 라면은 절대 다시는 안 먹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라면은 1963년에 출시된 삼양라면인데요. 해방 직후 그리고 6.25의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라면을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삼양라면의 고 전중윤 회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미군이 먹고 버린 고기 뼈다귀와 닭다리로 끓인 꿀꿀이죽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을 보면서 과거 일본을 방문했을 때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게 삼양라면입니다. 적자가 날 염려에도 불구하고 1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라면을 출시하면서 서민의 배고픔을 덜어주고자 국내 최초로 닭 육수로 만든 삼양라면이 탄생하게 된 거죠. 경제난 속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 값이 싸고 간편하고 심지어 맛까지 있어서 최고의 식품으로 꼽았어요. 한 끼 요기할 수 있는 식품치곤 매우 저렴한지라 라면은 가난함을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곧잘 회자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춘애 씨의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당시 9살이었던 저는 뉴스며 신문에 임춘애 씨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라면 얘기도 화제가 되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 씨가 3관왕을 올랐을 때 한 신문에서는 사설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었죠. 라면 먹고 뛴 임춘애. 육상소녀 임춘애가 17회를 주구장창 라면으로만 때우면서 악정고투한 끝에 금메달을 3개나 목에 거는 인간 승리를 일궈냈다는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요. 라면 하면 가난함, 허기짐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그 때문인지 어린 저도 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라면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후에 임춘애 씨의 라면 얘기는 기자가 라면도를 라면만으로 받아쓰는 바람에 오보가 난 거라고 후일 임춘애 씨가 이야기했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과 갸냘픈 체격의 임춘애 씨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머릿속으로 라면 가닥을 떠올렸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요새 라면은 영양 만점으로 조리해서 먹죠. 몸에 안 좋은 스프는 반만 넣기도 하고 각자 취향대로 해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온갖 야채도 넣고요. 라면은 요상한 힘이 있어요. 유튜브나 TV 속에서 이미 한 젓가락 드는 순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얼큰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너무도 잘 아는 그 맛에 넋놓고 보게 돼요. 그래서 만화방, PC방 등에서 라면 매출이 좋은가 봐요. 만화방이나 PC방에서 매출이 떨어질 때면 조용히 라면을 끓이는 게 사장님들의 공공연한 영업 비밀이라더라고요. 솔솔 풍기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해 오는데 장사가 없죠. 라면은 왜 꼬불꼬불한 줄 아세요?
국수나 파스타면처럼 곧지 않고 꼬불꼬불한 가장 큰 이유는 부피에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한꺼번에 많이 튀길 수 있고 제한된 포장 용기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충격에도 강해서 고든 면보다 쉽게 부서지지 않죠. 유통 과정에서 파손이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원형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열을 받는 면적이 커서 잘 익고 국물이 잘 배어들고요. 꼬불꼬불한 이유가 이렇게나 많아요. 두 번째 궁금증, 라면은 왜 노란색일까요? 흰색 밀가루로 만드는데 라면은 왜 흰색이 아니지? 비타민 B2를 넣어서 그래요. 과거 라면만 먹다가 각기병에 걸리는 사례가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비타민 B2를 넣게 되었다는데요. 비타민 B2를 첨가하면서 라면은 소비자의 영양 섭취를 도울 뿐 아니라 맛깔스러운 노란색을 갖게 된 거예요. 라면은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 원형도 있고 왜 모양이 다르지? 인스턴트 라면은 사각형과 원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형 라면의 원조는 1982년에 출시한 너구리. 그 전까지는 모두 사각형이었어요. 사각형 라면이 원형으로 변신한 이유는 소비자를 위해서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동그란데 정작 라면은 사각형이라 결국 긴 면발을 포기하고 라면을 반으로 쪼개는 사례가 벌어지겠죠. 원형 라면의 시장 반응은 좋았지만 공장 라인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모두 바꿀 순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사각형 라면의 장점도 있으니 여전히 사각형 라면이 존재해요. 일단 라면 봉지에 넣었을 때 사각형은 꽉 차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각형 라면의 양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라면은 자고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이 더 맛있을까요? 실제로 양은 냄비는 스테인리스 냄비보다 빠르게 식기 때문에 먹는 동안 면이 잘 퍼지지 않아 쫄깃함이 더 오래 유지가 돼요. 문제는 양은 냄비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성분인데 양은 냄비로 산성식품이나 염분 함량이 높은 라면을 조리할 경우 알루미늄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하지만 체내에 들어온 알루미늄은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돼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산성과 염분 식품 조리를 피하고 양은 냄비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뭐니 해도 라면은 쌍스럽게 빈티를 팍팍 내며 먹어야 제격인 음식 아닌가요? 무릎이 툭 튀어나온 파란색 추리닝 차림으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서 뚜껑이나 라면 빈 봉지에 덜어서 후루룩 시끄럽게 먹어줘야 제맛입니다. 살아오면서 라면이 가장 맛있다고 느껴진 순간은 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늦은 밤에 소주 한잔 하면서 야식으로 먹을 때 그때 아주 그냥 맛있다고 엄지척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 후에 정상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최고로 치기도 할 테고요. 물놀이 한참 하고 먹는 라면도 끝내줘요.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 꿀인내 등천하는 재래식 화장실 안에 들어앉아서 혼자 몰래 퍼먹던 반함라면의 추억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예비역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저는 다치고 나서 먹었던 라면이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토요일 날 오전반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근데 가스불 정도는 혼자 켜고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라면 끓이기에 도전을 합니다. 냄비에 물을 담고 까치발을 해가면서 가스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죠. 그런데 다 끓인 라면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라면이 제 오른쪽 발등으로 와다닥 다 쏟아졌지 뭐예요. 너무 놀라서 냄비에 바닥에 흩어진 라면 가닥을 손으로 팍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발이 점점 쓰라려 오는 거예요. 왜 화상을 입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엄청 쓰라리고 아프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발을 잠깐 담그고 있으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쓰라려 오기 시작하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다가 세숫대야에 얼음을 다 털어놓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제가 주워 담았던 그 냄비에 라면 가닥을 포크로 이렇게 정말 철량맞게 퍼먹었는데 와, 그때 먹었던 라면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있었던 라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 1학년인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잊지 못할 라면의 맛입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저녁 메뉴는 파송송 계란탕, 야채 많이, 스프는 반만. 아셨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